평가제. 그래서 도대체 뭘 준비해야 할까요? 원장님, 올해 평가제인데 저 서류 뭐 준비해야 해요? 보육일지는 몇 달치 볼까요? 관찰 기록은요? 부모 상담은요? 올해 몇 번 했다고 작성해야 할까요? 평가제라는 말만 나오면 갑자기 마음이 분주하기 시작하죠. 아이들도 돌보고 퀴즈노트도 써야 하는데 환경 정리에 평가제 서류까지. 선생님들 고민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평가제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원장으로서 경험자로 선생님들께 2024 평가제를 앞두고 교사 시점에서 교사로서 그럼 나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지 평가제 서류 제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4 개정평가제는 예전 평가제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ABCD 등급으로 나왔지만 이제 등급은 표시되지 않고 영역별 서술형 결과지가 제공됩니다. 자체평가, 현장평가, 즉 컨설팅 형식으로 평가가 바뀌면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없던 서류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는 서류는 간소화되고 영유아가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고 놀이하는지, 또 교사는 그 놀이와 일상을 어떻게 교사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평소 기록과 운영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자, 바뀐 평가 지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서류는 바로 연간 계획안과 보육 계획안, 보육일지 요 세 가지가 세트입니다. 연간 계획안은 당해 연도 거 준비하시면 되고요. 월안과 보육일지는 현장 평가월 기준 1개월 전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현장 평가월이 9월이면 1개월 전인 8월 보육일지부터 평가자가 확인하니까 8월부터 집중해서 선생님들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육계획안에서는 월안 쓰시는 원도 있고 주안 쓰시는 원도 있죠. 이렇게 자기 원에 맞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보육일지를 얼마나 길고 내용이 많이 썼느냐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실제 아이들의 놀이와 일상생활을 관찰하고 아이들이 무엇에 관심을 보였는지, 어떤 경험과 배움이 있었는지, 또 교사가 무엇을 지원했는지, 그 결과 다음 놀이와 교사의 지원이 어떻게 확장까지 이어졌는지, 이 흐름이 보육일지에 작성되어서 보여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보육일지를 문장으로 꽉 채운 데 집중하지 마시고요. 우리 반 아이들의 놀이가 실제 배움으로 이어나는지가 기록 속에 나타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장애 영유아 반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반 아동과 다른 장애 영유아 개별화 교육계획안이 현장 평가월 기준 1개월 전부터 기록되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연간계획안, 보육계획안, 보육일지 요 세 가지 세트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준비하실 서류는 영유아에 대한 관찰과 평가, 즉 총평입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제 관찰일지는 한 달에 몇 번 써야 하죠? 아니면 안 써도 되나요?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평가를 위해 매달 똑같은 양식의 관찰일지를 기계적으로 한 장씩 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만 영유아의 발달 총평을 쓰기 위해서는 평소 놀이와 일상 속에서 영유아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기록을 토대로 아이의 특성과 변화, 발달을 이해하고 기록한 것이 바로 총평가이기 때문에 보육일지에는 10명의 반 아이들을 다 기록하기 어려우니 아이들의 관찰한 관찰일지가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보육일지와 아이들의 총평을 적을 수 있겠죠. 총평, 즉 영유아의 발달 평가 기록은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있으면 되겠습니다. 관찰일지는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기록이 있어야지 아이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또 보육일지에도 부모 상담에도 연결될 수 있는 기록으로 생각해 주세요. 아무래도 작성하는 것이 더 좋겠죠? 네, 자, 세 번째 서류는
바로 부모와의 개별 면담 기록입니다. 이것도 상담 내용을 몇 페이지씩 길게 작성해야 좋은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상담했고 누구와 상담했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영유의 발달에 대해서 또 어떤 내용으로 작성했는지 실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더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에서 관찰한 아이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을 부모와 서로 나누고 있는가가 상담 일지에 나와 있으면 됩니다. 가정과 어린이집의 아이의 성장 정보를 서로 연결하고 있는 상담 기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소 관찰과 평가가 잘 되어 있으면 부모 상담도 훨씬 쉬워지겠죠. 부모 상담 기록 일지는 1년에 2회 있으면 되니까 상반기, 하반기 기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이렇게 준비하실 서류는 이 정도까지 준비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교사의 상호작용과 놀이지원. 왜냐하면 현장평가에서는 교실에 현장평가자가 들어오셔서 관찰하시게 되니까요. 그래서 서류만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평가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서류는 이 정도 선생님께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준비할 서류들 교사의 전문성 지원 기록이라든지 보수교육 증명서 이런 준비들은 아무래도 원장님께서 준비하시니까 원장님이 준비하실 문서는 제가 또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평가제를 앞두고 오늘부터는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째, 보육 연간 계획안과 보육 계획, 그리고 보육 일지, 이렇게 놀이의 흐름이 이어져서 잘 보이는지. 두 번째, 평소 관찰을 토대로 영유아의 특성과 변화를 이해하고 있는지 영유아 발달 총평을 체크해 보시고요. 세 번째, 그 내용이 부모와의 상담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세 번째로 부모 상담 일지 체크하시면 되고, 네 번째, 실제 교실에서 영유아를 존중하는 상호작용과 놀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 요거는 서류로 준비하진 않지만 우리가 꾸준히 연습해야 할 숙제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관찰과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요거는 이제 우리 원장님들이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평가가 훨씬 이해하기 쉬워지실 겁니다. 기록 따로, 상담 따로, 보육일지 따로, 또 상호작용 따로가 아니라 이 하나의 보육 과정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평가제 서류 선생님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제 영상에서 상호작용, 또 관찰기록, 보육일지 작성법도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혹시 많이 어려우신 선생님들은 소그룹 원데이 클래스로도 제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댓글로 달아둘게요. 신청하셔서 고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엔 서류 외에 평가제에 필요한 교실 환경, 또 안전, 또 기타 사항이 어떤 것들이 준비해야 하는지 제가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오늘도 출근하신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